QLD에 10억을 모으는 중인데 어느 날 운용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뜬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이 될까요? 오늘은 ETF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케이스별로 나눠서 각각 몇 %를 잃게 되는지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생각과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다룰 케이스는 5가지입니다. 첫째 상장 폐지, 둘째 운용사 파산, 셋째 스왑 상대방 파산, 넷째 ETF인 줄 알았는데 ETN이었던 경우, 다섯째 가격이 순간적으로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손실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실률을 계산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ETF는 3층 구조입니다. 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해주는 회사일 뿐이고 내 돈은 운용사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법인인 펀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수탁은행이 분리 보관합니다. 쉽게 말해 운용사는 관리인이고 내 돈은 관리인 주머니가 아니라 은행 금고 안에 있는 겁니다. 관리인이 사라져도 금고 속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케이스 1, 상장 폐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금 손실은 0%입니다. 미국 ETF가 청산되면 보통 30일에서 60일 전에 미리 공지가 나오고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안 팔고 버티면 청산일의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자동 환매되어 현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시점에 강제로 현금화되는 겁니다. 다만 진짜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강제 세금 실현. 팔리는 순간 수익이 확정되니 양도세 22%를 계획에 없던 해에 내야 합니다. 둘째, 재투자 공백. 현금을 받고 다시 넣기까지 시장이 올라버리면 그 구간을 통째로 놓칩니다. 이 두 가지는 손실이라기보다 비용이라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QLD는 순자산이 140억 달러가 넘는 큰 상품이라 청산되는 초소형 펀드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케이스 2, 운용사 파산. 이것도 원금 손실 0%입니다. 아까 본 3층 구조 때문입니다. 펀드는 운용사와 별개 법인이고 자산은 수탁은행에 분리 보관되어 있어서 운용사가 파산해도 채권자가 펀드 자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다른 운용사로 교체하거나 순자산 가치로 청산해서 돌려줍니다. 미국 등록 펀드에서 운용사 파산으로 투자자가 원금을 잃은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안심이 되시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QLD를 사면 나스닥 100 주식 200%어치를 실제로 보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운용사 공식 자료 기준으로 실물 주식은 약 65%뿐이고 나머지는 스왑이 약 122%, 선물이 약 12%입니다. 즉, 2배 노출의 3분의 2는 파생 상품 계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계약의 상대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물 주식 약 65%, 스왑 약 122%, 선물 약 12%. 스왑 상대방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 10곳에 분산되어 있고 이 중 골드만삭스 비중이 가장 큽니다. 케이스 3, 스왑 상대방 파산. 스왑 명목 금액이 100%가 넘는다니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 손실 노출은 전혀 다릅니다. 스왑은 매일 시가로 정산되고 담보가 오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파산해도 날아가는 건 마지막 정산 이후 쌓인 하루치, 손익, 차액뿐입니다. 매일 정산이 끝난 부분은 이미 내 몫으로 잠겨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직 정산되지 않은 하루치, 변동분이 전부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은행이 스왑의 20%를 담당하는데 나스닥이 3% 급등한 날 담보 정산 전에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노출은 레버리지 2배 곱하기 20% 곱하기 3%, 순자산의 약 1.2%입니다. 여기서 담보와 파산 회수율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작습니다.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1% 안팎의 상처가 나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AIG와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원자재 상품들이 AIG 붕괴 위기와 함께 거래 정지되고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AIG는 상환 의무를 계속 이행했고 은행에 담보를 맡기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버틴 투자자는 원금을 지켰고 공포에 던진 사람만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ETF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ETF처럼 생겼는데 전혀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ETN입니다. ETF는 내 돈이 분리 보관된 펀드 자산이지만 ETN은 발행사가 지수만큼 갖겠다고 약속한 무담보 채권입니다. 자산이 없습니다. 발행사가 무너지면 진짜로 돈을 잃을 수 있고 급락 시 강제로 청산되는 조기 상환 조항도 있습니다. 케이스사 실제 사례입니다. 2018년 2월 5일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인버스 변동성 ETN이 하루 만에 지표 가치의 97%를 잃었습니다. 약 20억 달러가 하루에 증발한 겁니다. 직전 지표 가치가 108달러였는데 80% 이상 급락하면 강제 청산하는 조항이 발동되면서 최종 상환액은 5.99달러. 투자자는 약 95%를 잃었고 회복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티커만 보고 ETF인 줄 알고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품 이름에 ETN이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케이스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2015년 8월 24일 미국 시장이 개장 직후 약 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 ETF들은 26%에서 46%까지 폭락했습니다. 한 대형 ETF는 가격이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안에 담긴 주식들의 가치는 71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펀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격만 붕괴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개장 전부터 지수 선물이 급락하면서 개별 주식 1278건의 거래 정지가 걸렸습니다. 둘째, 담긴 주식들이 거래되지 않으니 ETF의 실제 가치를 아무도 계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셋째, 평소 가격을 가치에 붙여주던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를 거두거나 매수와 매도 호가 사이를 크게 벌렸습니다. 넷째, 그렇게 텅 빈 호가창에 시장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문이 아래 호가를 차례로 뚫고 내려간 겁니다. 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호가창이 잠깐 비어버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가 매도 물량의 상당수가 투자자를 지켜준다고 알려진 바로 그 주문이었습니다. 스탑로스입니다. 스탑로스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라는 예약 주문입니다. 손실을 제한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들리죠. 함정은 발동 방식에 있습니다.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이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바뀝니다. 즉, 내가 정한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시장에 남아있는 아무 호가에나 팔리는 겁니다. 70달러에 스탑을 걸어둔 사람은 70달러가 깨지는 순간 매도가 발동됐고 텅 빈 호가창에서 50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손실을 제한하려던 장치가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해버린 겁니다. 반대로 아무 주문도 걸어두지 않은 사람은 1시간 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5케이스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장 폐지 0%, 운용사 파산 0%, 스왑 상대방 파산은 1% 안팎. 반면 ETN 강제 청산은 마이너스 95%, 플래시 크래시 때 공포 매도는 마이너스 40%. 보이시나요? 진짜 위험은 ETF의 구조가 아니라 구조 밖에 있습니다. 잘못된 상품 선택과 잘못된 주문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동 수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문은 지정가로만 합니다. 시장가와 스탑로스는 플래시 크래시의 먹잇감입니다. 둘째, 사려는 상품 이름에 ETN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만에 하나 청산 공시가 뜨면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거래일 전에 시장에서 파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TF의 구조적 사고는 대부분 원금 0% 손실이고 최악의 카운터파티 사고도 1% 초반입니다. 진짜 큰 손실은 ETN을 ETF로 착각하거나 패닉 속에서 시장가와 스탑로스로 던질 때 나옵니다.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알면 공포는 계획이 됩니다. 오늘 다룬 것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직접 겪은 ETF의 위험성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